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건설한 지하터널과 땅굴을 파괴하는 대규모 작전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하마스 역시 자신들이 이스라엘 탱크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해 양측은 지금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땅굴에서 나온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대전차 로켓을 사용해 이스라엘 탱크를 공격했고 탱크가 화염에 휩싸인 모습이 담겼습니다. 가자지구 지상전에 나선 이스라엘이 거의 매일 영상을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서자 하마스도 영상을 공개하며 맞불을 놓은 것인데요. 하마스의 영상과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강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탱크가 땅속에서 튀어나온 터널 게릴라들에게 당한 셈입니다. 하마스는 이집트 시나이반도나 이스라엘 남부 사막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땅굴을 다수 파놓고 이스라엘군과 쫓고 쫓기는 두더지 게임을 벌여왔습니다. 하마스 땅굴은 성인 남성이 살짝 고개를 숙여 이동이 가능하고 길이는 500km에 이르며 그 안에서 수개월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잘 구축돼 있는 데다가 무기와 생필품 등이 오고 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마스의 땅굴은 은밀성과 신속성 때문에 이스라엘 지상전의 최대 복병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땅굴 때문에 전격적인 지상전을 벌이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상당히 고전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이스라엘군은 최근 땅굴 100여 곳을 폭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병대는 다양한 종류의 로봇과 폭발물을 사용해 하마스가 만들어 놓은 터널과 부비트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군은 짧은 시간에 가자시티 외곽까지 진격했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 지상군과 하마스 간의 5개의 전투가 벌어졌고 이제 가자지구 북서쪽에 민간인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군이 예상을 깨고 하마스의 땅굴을 100여 곳이나 적극적으로 파괴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최신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방 언론들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하마스의 지하터널 봉쇄를 위해 화학폭탄, 이른바 스펀지 폭탄을 시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빠르게 팽창했다가 거품을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여 하마스 전사들이 나올 수 있는 틈이나 터널 입구를 봉쇄할 수 있는 거품 폭탄을 실험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면 공터 한가운데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드럼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드럼통에 무언가를 쏟아부을 수 있는 장치도 함께 설치됐습니다. 장치를 통해 이 드럼통에 다른 화학물질을 들이부어 섞이는 순간 삽시간에 폭탄이 터지듯 푸른색 거품이 생성되고 폭발적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드럼통 밖으로 흘러넘쳤습니다. 그 거품이 생성되는 양과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수초 만에 공터를 가득 메워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거품 폭탄의 위력에 놀란 실험 관계자들은 불이 나게 거품을 피해 도망쳤지만 일부는 거품에 닿기도 한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피할 곳이 없어 근처 건물의 지붕 끝을 잡고 올라타려고도 합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지난 2021년 이스라엘군이 가자 국경 근처 체엘림군 기지 모이터널에 이러한 실험을 하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아직 정식으로 이 스펀지 폭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래프의 보도가 나오자마자 많은 매체들이 이스라엘이 이런 식의 스펀지 폭탄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땅굴이 보이는 족족 스펀지 폭탄을 사용해 출입구를 막아버리는 이른바 말려 죽이기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굴을 파괴, 탐지하기 위해 야할롬, 터널 내 지리파악 로봇을 갖추고 지하전투 훈련을 받은 사무르 등 하마스의 지하터널을 겨냥한 특수부대를 운용해왔습니다. 미 육군사관학교 현대전연구소의 존 스펜서는 땅굴 공격의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터널의 깊이와 환기 상태에 따라 산소탱크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을 수도 있다. 위성이나 가시선 신호에 의존하는 군용 내비게이션과 통신 장비는 지하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더구나 터널의 좁은 공간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심지어 소총격 발만으로도 뇌진탕 같은 물리적 피해를 볼 수 있다. 하마스 대원 한 명이 훨씬 우세한 전력의 이스라엘군에 맞서 좁은 터널을 지킬 수도 있다. 이런 위험 탓에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군이 터널에 직접 침투하기보다는 지하구조물 파괴용 폭탄인 벙커버스터나 일명 스펀지 폭탄으로 땅굴을 무력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사관학교의 존 스펜서는 이스라엘군이 이미 2021년 스펀지 폭탄을 썼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스펀지 폭탄은 땅굴에 내려갈 필요 없이 신속하게 봉쇄하는 매우 간단한 혁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펀지 폭탄이 이목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가자지구 전역에 깊이 50m, 60m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공략 불가의 요새인 하마스의 땅굴은 상업용과 전투용이 있습니다. 높이는 1.5에서 1.8m, 너비 약 80cm로 총 길이 5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상에서 미리 제조된 콘크리트 벽과 천장으로 구축됐으며 웬만한 폭탄은 충분히 견뎌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마스는 땅굴 곳곳에 수위를 버틸 수 있는 무기와 식량, 각종 장비를 저장해뒀으며 이스라엘 인질 중 일부를 데리고 있기도 합니다. 상업용 땅굴은 하마스의 땅굴 중에는 밀수품에서 얻는 이익을 일부 챙기는 대가로 하마스와 다른 무장 세력이 운영을 허용한 것입니다.
전투용 땅굴은 이스라엘에 침투하며 진지에 폭발물을 설치하거나 이스라엘 병사를 납치하는 데도 쓰입니다. 하마스에 5년간 억류됐다가 2011년 팔레스타인 재소자 1000여 명과 맞교환 석방된 이스라엘 병사 길라드 샬리트도 전투용 땅굴을 통해 납치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땅굴 건설을 막기 위해 건설 현장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건설 자재의 승인 및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 자재 암시장이 커지고 재활용되거나 전쟁으로 망가진 콘크리트와 고철이 유통되면서 하마스의 땅굴을 만드는 또 다른 건설 자재가 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또한 하마스의 땅굴 기술은 북한의 기술을 베이스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땅굴을 스펀지 폭탄으로 공략하는 것은 한국에게도 상당히 의미 있는 소식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오랜 기간 하마스에 군사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6에서 8m 높이로 가자지구를 둘러싼 분리장벽을 건설하자 이를 피하는 땅굴 건설에 북한 기술이 적극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은 땅굴 건설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 과거 미얀마 군부 등의 장비와 기술, 인력을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땅굴 건조 능력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비행기가 지하터널에서 지상으로 나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2014년 하마스가 구축한 30여 땅굴 네트워크를 확인했는데 배치 형태나 구조 등이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북한 땅굴과 흡사해 화제가 됐습니다.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가 구축한 지하시설 중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안보단체는 2021년 보고서에서 헤즈볼라가 2014년 북한과 13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자재와 굴착 기술을 넘겨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만들어 놓은, 즉 북한이 건설한 땅굴과 지하터널을 어떻게 공략하는가를 보면 우리도 앞으로 유사시 북한이 땅굴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진행되고 있는 땅굴 공략전을 우리가 자세히 분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땅굴전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장사정포뿐만 아니라 땅굴 공략전을 대비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